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이번 한 주 동안 LA 카운티 대형 백신 접종소는 2차 백신 접종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예약 이메일 링크가 유출되면서 타인의 예약 링크를 통해 허위 예약을 하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생겨나 보건국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감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미 전역에 100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1,400불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 구제 부양안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250에서 300달러씩 별도의 현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음주 및 약물운전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LA 교직원 2만 5천 명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CLA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에서 지난 수년간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상수 처리 시설이 해킹 공격을 당해 유독물질에 오염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새로운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2월 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지급될 경기 부양 현금 수혜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재무장관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프로그램에 출연해 1,400불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장관은 연 6만 달러가량을 버는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관 가족이 경기부양 현금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백악관과 함께 어떠한 소득 기준이 공정한지 결정해 의회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소득 기준은 연 7만 5천 달러 이하였지만 공화당은 연 4만 달러 이하의 1,000달러를 지급하고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의원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에 1,400달러를 제공하고 7만 5천 달러 이상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옐런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이는 연소득 6만 달러를 새로운 기준으로 들고 나와 앞으로 협상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 구제 부양안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250에서 300달러씩 별도의 현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양안 패키지에 포함된 자녀당 3,000달러 이상의 추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구체적 지급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의 구체안에 따르면 이 같은 추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 대상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으로 지급 액수는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일 경우 연 3,0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연방국세청이 매달 계좌 자동이체 등 부양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따라서 6세 미만 자녀당 월 300달러, 6에서 17세 자녀당 월 250달러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이 현금은 기존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는 달리 세금과 연계되지 않아 부모가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월 250에서
300에서 300달러의 현금은 자격이 되는 모든 부모가 받게 됩니다. 한편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 방안은 추가 부양안에 올 한 해만 시행하는 것으로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어린이 빈곤 퇴치를 위해 향후 이를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급부족 상황에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차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예약 이메일 링크가 유출되면서 타인의 예약 링크를 통해 마구잡이 예약을 하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생겨나면서 접종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백신 공급 급부족으로 인해 LA 카운티의 대형 접종소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예약을 받는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9일부터는 매직 마운틴과 포모나 페어플렉스, 포럼, 캘스테인 놀스리지,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 엘세레노, 다우니의 카운티 교육국 사무소에 마련된 대형 접종소에서는 1차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들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국은 남은 한 주 동안은 우선적으로 2차 접종자들에게 이메일로 접종 예약 링크를 보내고 해당자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2차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2차 접종자들을 위해 보건국이 보낸 예약 이메일 링크를 수신자들이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 링크로 접종 예약을 해 대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게 보낸 10만 개의 2차 접종 예약 링크 가운데 일부가 수신자의 지인들과 공유되면서 2만 명이 타인의 예약 링크를 가로채 마구잡이로 접종 예약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타인의 2차 접종 예약 링크를 통해 무단으로 1차 예약을 잡은 주민들의 경우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받은 주민들은 28일 후에, 파이자 백신을 맞았던 주민들은 21일 후에 2차 접종 예약이 잡힙니다. 2차 접종일까지도 이메일 예약 링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1차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소 현장을 찾으라고 보건국은 당부했습니다. 1차 접종을 받았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찾아가되 이때 흰색 백신 접종 기록 카드와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스팸 이메일에 2차 접종 예약 링크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니 스팸 이메일도 샅샅이 살펴보도록 당부했습니다. 2차 접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1차 예약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차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랄프나 라이레이드 등 대형 약국에서는 1차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5일 빅베어 지역 내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지역 내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마이클 쇠키라 박사는 빅베어 지역의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33개 주에서 6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5건은 가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오늘 2만 5천 명의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군의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수업 재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뷰트너 교육감이 학교의 재개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LA 통합교육군의 25만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군의 교장, 교사, 스쿨버스 운전기사, 교내 사서, 청소부 등 2만 5천 명의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호 선생님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이 사랑의 달인 2월을 맞아 배우자나 친구, 동료 등 내 삶의 버팀목이 돼주는 소중한 이의 존재를 새삼 일깨워주는 내 짝꿍 자랑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남편, 아내, 친구, 동료 등과 이겨나가며 어느 때보다 서로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막상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기 십상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남편, 아내,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의 짝꿍을 자랑하는 사연을 소개하는 내 짝꿍 자랑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내 짝꿍 자랑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는 $20 상당의 한국 홈쇼핑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며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 가운데 심금을 울리는 사연들을 선정해 푸짐한 상품도 증정합니다. 내 짝꿍 자랑 사연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배너 혹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웹사이트 배너와 카카오톡을 통해 모아진 내 짝꿍 자랑 사연은 라디오 서울의 싱글벙글쇼 1부에 소개될 예정이며 직접 사연을 전하고 싶은 청취자들은 싱글벙글쇼에 출연해서 사연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벙글쇼의 이창록 진행자입니다. 내 남편이 됐건 내 와이프가 됐건 아니면 나와의 그 가장 절친이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미있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 짝꿍 자랑 행사 사연은 싱글벙글쇼 1부에서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 프로그램이 다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려주시는 대로 발표는 저희 싱글벙글쇼 일부 시간에 저희들이 항상 그 내용은 발표는 해드릴 겁니다. 행사 참여자와 짝꿍과의 자세한 관계를 기입하고 행사를 참여하는 청취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기재해 사연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의 내 짝꿍 자랑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청취자들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을 통해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대법원이 교회 실내 예배를 허용하자 가준의 일부 교회들은 7일부터 실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패사덴에 위치한 하비스트락 교회의 브리트니 쿤만 목사는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실내 예배를 진행했으며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됐습니다. 가주당국은 지난 25일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했으나 기존의 코로나 경제활동 수칙에 따라 교회의 실내 예배 활동은 계속해서 금지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가주정부의 가준의 교회들의 실내 예배 금지가 부당하다며 주정부가 교회 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고 노래와 구호 제창은 금지시킨 채로 실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 KF94 마스크 5,000장을 LA 경찰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마스크는 한국 KBS 사회봉사단이 한인상공회의소에 기증한 마스크입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인상의의 강일한 회장, 이세라 수석부회장, 크레이그 랠리 경찰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음주 및 약물운전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추방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ICE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주 새로운 지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IC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UI와 단순 폭행, 마약 소지, 사기 등 경범죄 사유를 제외하고 대신 국가안보 위협 범죄자나 최근에 국경 미립국을 한 이민자, 살인 등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 등에 단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테이 존슨 IC 국장 대행이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낸 새 지침 관련 이메일에서 약물 관련 범죄, 단순 폭행, DUI, 돈 세탁, 재산 범죄, 사기, 세금 범죄, 청탁 등은 우선 체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 IC 관계자들은 요원들의 재량권을 빼앗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실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C 지침 개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침에 대해 질보다는 체포와 추방 횟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좋은 법 집행 레시피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월 23일 열립니다. 현재 31명의 후보들이 주민의회 대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9명이 한인 후보로 파악됩니다. 윌셔 주민의회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오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우편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3월 16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민의회 선거는 16세 이상은
부양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자, 직장인, 건물 소유자, 지역 내 교회나 단체 회원 등 이해관계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거주자는 운전면허증이나 렌트계약서, 유틸리티빌, 직장인은 명함이나 W2, 건물 소유자는 건물보험, 재산세 영수증, 이해관계자는 교회나 단체 확인 편지 등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LA 한인회에서 현재 주민의회 선거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맘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털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털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에이전트 수장 강입니다. 메디케어 소유자분들께 알립니다. 처음 65세 되시는 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최고의 보조보험을 소개하고 필요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잔강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한인회관 4층 401호 213-435-2990번.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콩코드 스트리트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아주사 에비뉴 구간부터 605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6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필드 에비뉴 구간부터 속도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이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 16에서 20마일대, 또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6마일대 다시 정체 시작으로 놀만디 에비뉴와 교차 지점도 16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101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부터 프랭클린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버논 에비뉴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산타니타 에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서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6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57번 놀스와 교차 지점 17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요. 베이스라인 로드와 교차 지점부터 19마일대 다시 정체 시작으로 마운틴 에비뉴와 교차 지점 13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슬라우슨 에비뉴와 교차 지점 10에서 13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110번과 교차되는 지점 2차선 쪽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가필드 에비뉴 구간에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엔진 고장 차량 한 대 차선 쪽에 멈춰서 있고요. 110번 사우스 방향 웨스트 플로란스 에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마운틴 에비뉴에서도 추돌 사고, 405번 사우스 방향 놀스 레이크우드 블루버드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이 하루 뒤부터 시작됩니다.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You must have all the truth come out and then the accountability once the truth comes out. That's what we aim to do with this trial.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즉시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떨어져 있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상원이 해결하도록 놔두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안과 강요 인준 청문회 등 다른 현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공화당은 의사당 난동 사태가 또다시 공론화한 것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3주가량 걸렸던 상원의 심리가 이번에는 일주일 이내로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조기 종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과 별개로 과반 찬성으로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들이 연달아 은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있을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어서 부결시키고 전열을 재정비해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으로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리처드 셸비 상원 의원은 오늘 2022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86세인 셸비 의원은 1978년 하원 의원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해 1986년
2016년부터 6년씩의 상원의원 임기를 6번째 지내고 있습니다. 42년간 연방의원직을 지낸 것으로 1994년 당적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세출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지역구의 직접적 이득으로 돌아갈 굵직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능력으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이 때문에 같은 당 고 잔 맥케인 등 동료 상원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러퍼트먼과 패트릭 투미, 리처드 버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2022년 임기까지만 마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CNN 방송은 은퇴의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4명 나왔다면서 2022년 선거를 치를 2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20%인데 이를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 의견이 큰 차이 없이 양분됐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유죄 판결에 찬성했고 45%는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초 첫 번째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46%는 유죄 판결에 찬성, 51%는 반대했던 것에 비하면 유죄라고 보는 이들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 중에 89%가 유죄라고 했고 7%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 중에선 10%만 유죄로 받고 88%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임자들과 분야별 성과를 비교하는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과 경제, 세금, 대테러 분야에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앞섰으나 연방정부 부채와 인종사안 등에서는 뒤졌습니다. 조사는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9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감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미 연방 하원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내 중간 공연 등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섬세하게 신경 썼던 반면에 경기장 밖에선 열띤 응원도 중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1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700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국 변이 바이러스지만 감염력이 더 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the projection is that the 117 lineage would likely become dominant in the United States by the end of March. Please remember that the efficacy of the currently utilized vaccines, the 2 mRNA, are quite effective against the 117 lineage. 보건당국은 일단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백신 접종은 물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ess so against the South African, the 351. But hopefully we will get the virus under much better control by the time there's any indication that might become dominant. 이런 가운데 현역 미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올해 67살인 공화당 소속 라이트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에선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촬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미 전역에 100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변모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NFL 경기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을 화상으로 둘러보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주정부 관리와 대화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몇 주 동안 미 전역에 이 시설과 유사한 대규모 접종 장소 100개를 개설하겠다면서 의회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취임 100일까지 1억 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백신 정보 인수 인계와 관련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조율과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이 경기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되는 드라이브뚜루 방식의 백신 접종 전문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4시간 문을 여는 드라이브뚜루 접종 센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애리조나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 직원과 주 방위군을 배치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수처리 시설이 해킹 공격을 당해 유독물질에 오염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시 인근 지역인 올즈마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수처리 시설이 지난 5일 유독물질에 의한 오염을 노린 해킹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지역 보안관 밥 구알티에리에 따르면 해커는 수처리 시설 직원의 컴퓨터에 깔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원격 접속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컴퓨터에 다른 누군가가 접속했다는 팝업이 뜬 것을 확인하고 외부인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해커는 곧바로 수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대거 높였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물의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량 사용되는 물질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구알티에리 보안관은 해킹 시도로 주민 15,000명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며 다행히 물에 들어간 유독물질의 양이 적었고 곧바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민주당 법안에 대해 의회 예산국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의회 예산국은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약 1,700만 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현재 미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입니다. 또한 의회 예산국은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의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78만 건이었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60만 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자사전기차의 결제 수단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사들인 비트코인은 15억 달러, 보유 현금분의 7.8%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셈입니다. 테슬라는 현금 수익을 다각화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존 자산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또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기업이 됩니다. 이번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 결정은 가상화폐가 합법적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신뢰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도 테슬라의 조치를 따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은 전 세계 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향후 비트코인 활용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믿는 미국인이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만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잘 또는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어느 정도 잘 작동할 뿐이라고 했고 절반에 가까운 45%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22%가 민주주의가 잘 또는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단지 10%만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68%가 미국 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3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여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입장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항의 집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지역에 결국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미얀마 군사 정부가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군 병력이 곧 도시 곳곳에 진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통행 금지령이 미얀마 전역에 적용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멈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위대는 자유를 얻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 think like military might do violence bad. However, like for civilians, we need to fight for this. We need to keep it up until like military like step back. 자칫 지난 1988년과 2007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던 유혈 사태가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UCLA를 비롯한 전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수강생 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BTS와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K-팝 가수들의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캠퍼스 내 K-팝 커버 댄스를 하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알고 싶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현대언어학회의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 전국 대학 내 예산이 삭감된 651개의 외국어 프로그램 중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이태리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의 삭감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2016년 사이 불어 수강률은 36%가 줄고 독일어의 경우 40%가 줄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아시아 언어는 오히려 큰 폭 증가했으며 특히 대학 내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한국어의 수강률은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려 53,00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8,000% 증가한 일본어와 중국어의 비교를 볼 때 한국어의 인기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UCLA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5개 언어 중 하나로 꼽혔으며 특히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타 언어를 제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0학년 UCLA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 외국어 강좌로는 스페니쉬가 2,954명, 불어가 1,176명, 일본어가 974명, 중국어가 952명, 그리고 한국어가 901명 순입니다. 학교 측은 한국어 수업 수강률 증가의 이유로 K-팝 문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UCLA 3학년인 여학생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UCLA 학생들이 K-팝을 접하고 즐기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any people taking the Korean classes. Once their friends take it, the group gets larger. 또한 학생들은 팬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가 발매하는 노래의 가사와 그들의 인터뷰 발언을 알아듣고 싶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많아 캠퍼스 내 한국어 강좌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YouTube, if you want it to be transcribed, you're gonna have to wait a while for someone to transcribe it. 특히 K-팝 가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무대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는 K-드라마에 빠져들다 보니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신선함을 느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 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설날을 H마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최상급 고기 세트와 신선한 과일 세트 등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 고국에 계신 가족과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H마트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쌀쌀해진 요즘 감기 예방의 일품인 해오름 생강차와 한국산 농협 벨즙 한 잔 어떠신가요?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인사로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변호사랑 협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이렇게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또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를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소추 사태에 두 손 놓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 셈법 탓에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맞대응을 자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대법원 입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사람 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긴커녕 더불어민주당과 법관 탄핵 거래까지 했다면서 직접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습니다. 탄핵에서 수위는 낮췄지만 사퇴 요구만은 거세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속내는 복잡합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정권까지 자리를 지킬 6년 임기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애써 상관없다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호소했지만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심보다도 더 지독한 증인이 없어요.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나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을 다음 대통령이 못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사법농단 감싸기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을 한 게 잘못됐다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몰래 녹음의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면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를 키워봤자 보궐선거에 도움될 게 없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물밑에서는 여야 모두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유불리 계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던 지난 2017년 7월 22일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독려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 의원 26명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뻔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불참자 가운데 한 명이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병가를 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황 후보자 가족은 본회의 때를 포함해 20대 국회 들어 매년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소득 자료를 보면 세 가족이 한 달 생활비로 썼다는 돈이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딸을 학비만 4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근검 절약했다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3인 가족 월 평균 지출이 290만 원이란 자료만 봐도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한 살림내공이 아닐 수 없다며 문체부가 아니라 기재부 장관에 등용돼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에 따르면 3인 가족이 월 6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며 민주당은 결정적 흠결이 없다며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혹부터 해소하라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버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 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 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 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새로운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7.52포인트 0.76% 상승한 31,385.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8.76포인트 0.74% 오른 3,915.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1.35포인트 0.95% 상승한 13,987.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진척 상황과 주요 기업 실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조만간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습니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가 1.3%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 사들였다면서 자사 제품의 판매 대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도 4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가 4.17%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으로 금융주도 1.22% 상승했고 기술주는 1.0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에 1년 전 가격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 오른 57.9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 상승한 60.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는 2월 들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원유 수요 회복 전망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 관철을 앞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미국의 추가 부양 전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1% 오른 1834.2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일반과 관련한 가짜뉴스나 허위로 드러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그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환이며 백신을 맞는 것보다 그냥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앞으로 금지 대상이 됩니다. 금지 대상 목록에는 백신이 해롭다거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포함됩니다. 페이스북은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에서 금지되는 이런 허위 주장의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가이로젠 페이스북 부사장은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그룹이나 계정은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날씨는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반복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아 지난주보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져 서늘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내일보다 낮 기온 2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대 낮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4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4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